자, 일본의 침략 맞나? 제목이 정확히 안 나나. 침략과 국권 피탈에 대한 얘기. 이제 뭐 나라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은 일제시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나요? 일제 30초 느리대요. 아이고. 여튼 뭐 유튜브도 사실 지금 최대로 높여놨습니다. 그거 봐도 좋을 것 같고. 자, 이 국권 피탈 과정은 얘기했다시피 이제 본격화된 거는 러일 전쟁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러일 전쟁. 자, 지난번에 러일 전쟁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러일 전쟁. 중 엔드 알겠습니까? 러일 전쟁 중,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국권을 갖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자, 그래서 러일 전쟁 중 끝나고 난 뒤에 국권 피탈 과정을 잠시 설명하면, 선생님은 이거 5단계로 설명했어요. 5단계. 알겠습니까?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한일 의정서 설명했죠? 한일 의정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기 전쟁 끝나기 직전에 조단 되게 뭐 맛있게 먹나? 떡 먹나? 자, 직전에 맺었던 제1차 한일 협약 맞죠? 이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아마 쌤이 여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나면서 강대국 간에 맺어졌던 여러 가지 조약들 설명했고요. 오늘은 요거 이후부터 이제 진행되는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대한제국에게 요구했던 제2차 한일 협약에 대한 얘기 알겠습니까? 1차 한일 협약, 2차 한일 협약 되게 용어가 어렵죠. 이게 이제 너네 알고 있는 을사조약입니다. 을사늑약이죠. 늑약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알겠나요? 1905년에 체결됐고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죠. 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사건, 오늘 다뤄야 될 중요한 사건, 1907년에 땡땡 사건이 얘들아 다시 보게 될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된 계기가 되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딱 맞다. 쌤 이제 유튜브에 완전 뭐라 해야 되나, 적응했어. 어디까지 하면 딱 화면에 들어오는지 딱 이제 느낌상 압니다. 알겠어요? 느낌상. 잠깐만. 되게 덥다, 야, 갑자기. 일단 끄고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한일 병합조약. 말은 되게 그럴듯한데 어쨌든 이 국권이 완전히 이제 일본에게 넘어갔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한일 병합조약. 알겠나요? 자, 코 좀 풀고 싶은데 이 방송 중이라 풀지도 못하겠고. 자, 유튜브에 몇 명가 있나 보자. 확인하고. 유튜브에 5명가 있네요. 자, 예진아, 완전 잘 먹네. 먹방 보는 것 같다. 먹방. 야, 먹방 저렇게 탐스럽게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괜찮아요. 쌤은 뭐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진아, 왜 화면을 꺼버립니까? 화면 켜! 자, 화면 다 켭니다. 자, 일단 이 한일 의정서는 얘들아 그냥 짚어줘야 될 게 이게 군사 동맹이었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따라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군사 요충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자 이런 걸 갖다가 마음대로 징발하기 시작하죠. 전쟁의 동안 얘들아 요거는 왜? 왜? 이거 지 코 좀 풀게. 지금 이거 진짜 어려워요. 방송에 다 나갔다 리얼하게. 뭐라고? 아니 이거 보이니까 왜 이러는 소리를 못 끄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안 꺼져? 네. 그런가?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다는데. 방송을 많이 끌 수 있다고 하지 마요. 스피커 끄라고. 스피커를 끄면 유튜브까지 꺼진다니까. 아니, 그럼 몰라 나도 이제 내가 마이크를 꺼버리면 다른 애들 다 못 들어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든 해봐 그냥. 알겠어? 그냥 메론으로 돌아오시든가 그럴 거면. 지금 완전 멀티플레이 하는데요. 멀티플레이. 아유, 저 코 풀고 있네 지금 내 화면에. 자, 뭐 알아서 해. 나 모르겠어 지금. 너네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생님 너무 하세요. 방송 내 스피커를 어떻게 끄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웨이론도 지금 잘 나오지 않니? 못 볼 정도는 아니잖아. 이거 진짜 안 나오는. 저 지금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까요? 그걸 올려줘. 하여튼, 하여튼, 몰라. 나 알아서 들어,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어요.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이원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딴 거 없고요. 교과서에도 되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차례대로 펴놔야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맺어지게 됐는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일본이 단순하게 있잖아. 러일 전쟁 끝나고 외교권 갖고 와 이랬던 거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다고. 자, 그랬고요. 제 1차 한일 협약은 러일 전쟁 중입니다. 알겠어요? 러일 전쟁 중에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하고 맺었던 거예요. 거의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확정되어 갈 즈음에 알겠습니까? 이거 갖다가 우리는 고문정치라 부르는 건데 딴 게 아니고 고문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 가외 선생님 보낸 거라고. 외교 가외, 그 다음에 재정 가외. 알겠습니까? 메가다, 그 다음에 스티븐슨. 자, 얘는 재정, 얘는 외교에 관한 어떤 감시를 하는 거죠. 사실상 고문을 보냈다는 게.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겠습니까? 감시하려고 보낸 거죠. 알겠습니까? 쌤이 접대도 했지만 쌤 통장은 마누라가 다 가지고 갔어요. 이미 재정권을 뺏겼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알겠습니까? 자, 이상한 거 사면은 다 문자 날아가고 이러면은 있잖아. 뭐 내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고문 정치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맺어졌던 여러분 쌤이 잘 기억하세요 이거. 좀 이 용어 자체가 너네 외우기 힘들 거야. 가스라, 테프트, 미리아, 맞죠? 이거 미국하고 맺은 거였고, 영국하고는 제2차 영일동맹입니다. 2차, 헷갈리지 마세요. 2차 영일동맹. 그러니까 1차 영일동맹하고 2차 영일동맹이 목적이 완전 달라요. 이거 헷갈리게 되면 정말 너네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차 영일동맹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맺어서 사실상 이 내용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걸 갖다가 사실상 강대국에 허락받은 거야. 딴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러시아에게 배상금도 지불 안 하고 배상금도 못 받고 그냥 이 전쟁을 끝낸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이 전쟁에서 얻은 거는 사실 조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굉장히 이제 사실상 뭐 식민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근데 당장 식민지를 만들 수는 없었어. 알겠습니까? 당장 식민지를 만들기에는 일본도 되게 무서웠습니다. 조선이 뭐 간단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 아예 국가가 없던 나라들 이런 데는 식민지 만드는 게 뭐 쉽죠. 그냥 가서 통치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일본보다 문화적 수준도 높고 역사도 길어요. 그런 나라를 갖다 식민지 만든 케이스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알겠습니까? 독일이나 이런 애들이 주변국을 침략한 건 있지만 그걸 식민지 지배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보다 문화 수준이 낮은 거의 같거나 높은 애들을 갖다 식민지 지배 못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새끼들은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 지배하려는 거야.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우리 근데 일제시대를 좀 공부해보면 있잖아. 재밌는 게 우리가 되게 독특한 식민지 지배를 당한 거야, 사실은. 알겠어요? 우리가 식민지 지배 당했는, 다른 나라도 뭐 식민지 지배 당했는 경우 많죠. 뭐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 다 식민지 지배 당했고, 아프리카 다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뭐 별반 다를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아니야.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왜냐면, 같은 문명국인데, 일본도 사실 문명국이잖아요. 우리도 되게 문화 수준이 높고, 그런 어떤 나라를 갖다가 식민지를 옆에 있는 나라한테 식민지 지배 다는 거고 이게 우리 최초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다니까. 전부 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걸 식민지 지배하지. 아니면 아예 문화권이 다르던가. 저기 이제 유럽 애들이 동남아시아 지배하던가 뭐 이런 케이스는 있어서도 거의 뭐 문화적 수준이 같은 애들 갖다 식민지 지배하려고 했었으니까 일본은. 알겠습니까? 자, 독특한 케이스니까 나중에 일제시대 얘기하면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바로 이토의 생각이었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상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기정사실화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배경인데 이 의사조약을 얘기할 거예요. 자,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가게 돼요. 외교권. 이게 봐봐, 우리가 한일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얘들아, 한일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동맹이 아니었잖아요.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거잖아. 야, 화면 다 켜주세요. 화면 왜 다 꺼지니? 저 유튜브에도 안 가 있는데 왜 다 꺼집니까? 4명밖에 없는데, 저기는. 다 켜세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맺었던 이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해서 일본의 동맹국이 된 게 아니라고. 일본이 강제로 체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가 이루어지길 바랬겠니? 당연히 러시아 이기길 바랬겠니? 그렇죠. 우리는 일본하고 강제로 동맹 맺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기길 바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 러시아가 놀랍게도 러시아가 이제 그 패배가 거의 확정되다 보니까 조선은 되게 긴밀하게 움직여요. 알겠습니까? 긴밀하게 움직여서 어떻게든 러시아를 다시 또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게 고종이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네 보성전문학교 잘 아나 모르겠다. 오늘날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이 사람은 보부상 출신인데 그 당시 고종이 어떤 그 특명을 받고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러시아와 비밀적으로 접촉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한일 의정서를 맺었지만 대한제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패배를 원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었다고. 그게 원인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고종이 러시아와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었고 이게 일본에게 걸린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얘들아 알고 있는 거야. 내용. 이 제2차 한일 협약은 이 당시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서 외교권을 갖다가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왔던 사람이 바로 너네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외교권을 상실했던 조약, 을사늑약, 다른 말로 제2차 한일 협약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제2차 한일 협약을 맺을 당시에 일본은요 남산에다가 포대를 설치했어요. 대포 알죠? 대포를 갖다가 서울 쪽으로 딱 해놓고 안 하면 다 쏴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하면서 알겠습니까? 이걸 강요했었다고요. 근데 고종은 이 당시에 최고 결정권자잖아.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황제 맞죠?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국가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몰아놨잖아 사실. 맞죠? 하다못해 우리에게 의회라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걸 갖다가 의회를 거쳐가지고 국권을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일본이 함부로, 물론 그래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나라를 팔았다고 이 국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 민주주의 사회. 그러니까 때로는 절차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는 사실 절차야. 그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면 그 독재가 되는 거고, 최소한 대한제국이 그런 절차적으로 뭔가 의회도 만들어 놓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국권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일본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들이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한제국은 모든 국권은 대한제국 황제에게 있었고 황제가 결정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당시 대한제국 황제 이 고종이 이 또가 막 찾아와가지고 국권을 넘기라고 하지. 그럼 자기가 이제 안 넘기겠다고 버티면 뭐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고종 넘기진 않았었어요. 외교관리가 넘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늑약이죠. 지금 마음대로 이제 가져갔으니까. 이걸 고종이 어떤 스탠스였냐면, 자기가 결정할 일을 갖다 계속 신하들한테 미뤄요. 그 당시 8명의 그 대신들한테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들 한번 논의를 해봐라.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룹니다. 근데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그거 결정해봤자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너네 알다시피 8명 중에 5명을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 을사오적. 그 을사오적은 그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핵심이 너네 알고 있는 이완용이었고, 맞죠? 그러니까 이완용의 입장에는 그랬었어요. 이미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게 뭐 일본의 보호국 아래 있는 건 사실 기정사실이고 저항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요구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었고, 이해됩니까? 고종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이완용도 지 맘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냐고. 고종 황제께서 싸울 거면은 거부할 거면 우리도 같이 거부하고, 동의하면 우리도 같이 동의하는 거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고종이 결정을 안 하니까 사실 이거 총대 모으고 이거 결정한 거죠, 이완용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머릿속에 이완용이 막 나는 조선을 팔아버릴 거야 하면서 막 매국했던 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고종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아직 친일의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친일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한데, 이해됩니까? 그래서 외교권을 갖다가 넘겨주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완용이었던 건 맞아요. 맞지만 이 고종이 사실은 더 무능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완용이 오늘 중심으로 의사오적이 서명했던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얘들아, 자, 대한제국의 외교는 있잖아. 우리가 직접 못해요. 알겠습니까? 이 외교를 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지. 그게 바로 통감부입니다. 통감부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알겠습니까? 대한제국의 외교를 관할하는 통감부가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외교 업무만 담당했겠습니까? 맞죠? 외교 업무만 담당했겠어요? 이미 뭐 재정고문 이런 거 다 와 있었는데 국정 전반을 갖다가 다 장악했겠죠, 사실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을사늑약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외교권 상실과 통감부 설치 이 부분입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너네가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지금. 하나들 차례차례로 이거 뭔가 정리해 놓고 이 을사조약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러일 전쟁 끝나고 우리가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알겠어요? 이런 외교 정책 때문에 한일의 정서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빌미로 우리 외교권을 가져간 겁니다. 이거에 맺은 거, 애초에 이걸 맺은 거 자체가 그냥 나라 끝난 거예요. 그냥 계속 강조하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알다시피 늑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약문의 형식 자체도 안 맞고 우리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두 부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보다 뺏긴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법적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겼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맞죠? 그 억울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 알려서 국권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국제기구가 있어가지고 좀 뭐 억울한 일이야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이제 죄송하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국제기구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없었는데 근데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국평화회라고 했었어요. 만국평화
회의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은 유행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당시 그런 게 없었다니까? 없었고, 이거 2차인데 한 번 열릴 적이 있었고, 1899년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하여튼, 만국평화회의가 두 번째 열리는 게 헤이그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시다시피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죠. 헤이그 특사 사건. 너네 다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사건 알고 있죠? 헤이그 특사 사건. 이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이 강압적으로 뺏어갔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만국평화회의를 이용하여 그걸 홍보하려고 했었죠.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게 되고 고종 또 여기에 대한 초대권을 갖다가 니콜라이 2세로부터 받습니다. 놀랍게도 하겠습니까? 그 당시 러시아 황제가 니콜라이 2세였는데 한지부터 초대를 해요? 알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전달했는지 어떻게 받아들게 되고 이 초대장 자체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봤던 거지. 그래서 이제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펴는데 일본은 이걸 애초에 알고 있었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서 대한제국이 뭔가 수작을 벌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었겠죠. 이 당시 유력한 어떤 그 헤이그 특사 파견 인물로 거론됐던 게 헐버트였어요. 헐버트 들어봤다. 헐버트가 누군지 이제는 다 알고 있죠. 맞죠? 조단식. 그 헐버트는 이미 대한제국 오래전에 유경공원에 교사를 왔다가 맞죠? 뭐 한성사범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이해됩니까? 이제는 나라의 국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헐버트가 사실은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만국평화회의 헤이그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페이크를 벌였던 거야.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갔던 사람 누구 알고 있죠? 이준 열사, 그 다음에 이상설, 그 다음에 이위종이었죠. 알겠습니까? 이위종. 그 당시 이준이 정사했는데, 얘들아, 이준 열사가 어떻게 헤이그까지 갔는지 보면 정말 재밌어요. 얘가 있잖아. 그 네덜란드에 가면 이거 지금도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선생님 갔다 왔지롱. 전에 있는 그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갔다 왔지롱. 헤이그. 부럽다. 이게 그 사진 보여주고 싶다. 헤이그에서 찍은 사진들 다 있는데. 보여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여줍니까? 네, 유튜브로 보여주시면 되죠. 유튜브로 어떻게 보여? 지금 사진 여기 이 노트북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사진 여기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도 안 갖고 왔네. 너네 지금 헤이그가 어디냐면 이게 헤이그는 영어식 발음이야. 나도 이게 잘 몰랐는데 헤이그는 영어식 발음이 헤이그고 원래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덴하그라 불러요. 덴하그.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치면 구글에다가 치면 나올 수도 있겠다. 치는데 헤이그 쳐도 나오긴 한데 그 이름은 덴하그로 나올 겁니다. 덴하그. 알겠어요? 하여튼 헤이그 특사 사건. 어쨌든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준 열사가 어디로 갔는지 보면 있잖아. 되게 웃긴 게 이 사람만 이거 얘기가 됐는데 시간 다 가버리는데 어디 갔냐면 페이크를 써요. 페이크. 무슨 말이냐면 부산으로 가요. 부산으로. 당연히 부산으로 가야 돼. 야 너네 있잖아. 접속이 끊겼다는데? 유튜브 잘 되고 있습니까? 성공했단다. 다시 살짝 끊겼다가 다시 됐어요. 너네 있잖아. 지금은 해외로 가려면은 너네 어디로 가야 돼? 해외로. 하동성 해외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언제? 제가 어렸을 때. 그래 해외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인천으로 가야죠. 인천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 우리나라 북한 때문에 위로 못 가잖아요. 이해됩니까? 헤이그로 가려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가려면 그 당시에는요. 있었어요. 그때 비행기 있었어요. 비행기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 배 타고 갔죠. 그러니까 배 타고 가려면은 보통 부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부산이나 인천으로 가야 된다고 그때도. 그러니까 부산으로 내려가요. 근데 부산에서 어디로 가냐면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알겠어요? 블라디보스토크는 그 당시에는 유럽으로 가는 길이 물론 있긴 있었는데 처음으로 뚫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거. 그냥 아는 척 하는 건데. 서울에서 출발하면 보통, 부산 갔다가 인천에서 일본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막 유럽 가는 방법이 있고, 알겠습니까? 대륙 횡단열차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는 척 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요. 그게 왜 갔을까? 부산에서. 페이크야, 페이크. 블라디보스토크가 그 당시에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은 있잖아. 지금은 보통 이제 이 열차 타려면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때는 북한이 없었잖아요. 우리 다 하나의 나라였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페이크 쓴 거지. 그러니까 일본의 감시를 피하려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 이런 것도 재밌어요, 보면은. 하여튼, 어떻게든 일본을 피해가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을 만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휘종을 또 만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다 모인 거예요, 삼총사가.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헤이그까지 무사히 갔고, 헐버트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헐버트는 사실상 일본이 얘를 감시하게 만들었거든요. 얘가 없었으면 얘들 헤이그까지 못 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헤이그 특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헐버트와 이 사람들의 어떤 작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알아보고요. 자, 알다시피 만국평화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활동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겼다는 걸 호소하라 한 거였죠. 근데 이거 회의장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못 들어갔을까?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일본의 방해 때문에. 그럼 당당히 우리는 초대장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장 입장이 못 안 됐다고요. 누가 방해했을까, 이거? 일단 일본이 방해했던 건 맞지만 이거 누가 막았을까? 영국이 막았죠. 알겠습니까? 영국이 당연히 이거 못 들어오게 막죠. 알겠습니까? 막아버리고 다른 나라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미국하고 어떡합니까? 불쌍하다 그 정도만 얘기하죠. 자, 실제로 이 만국평화회의는 6개월 동안 열렸던 회의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헤이그 일대에서 계속 기자회견도 열리고, 알겠습니까? 그랬었고, 이 이휘종은 되게 영어를 잘했습니다. 이휘종, 알겠습니까? 얘는 이범진의 아들인데, 얘기했었지, 내가. 이범진은 그 러시아, 대사관, 지금 치면 대사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범진이었는데, 이범진의 아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어를 다 할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제국의 어떤 일본에게 뺏겼던 이 부당함을 갖다가 막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 기자회견 전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면 그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성공했다 실패했다? 알다시피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준 열사는 순국하시죠. 거기서 이 당시 황성신문에 알려지기로는 자결하셨다고 알려졌었어요. 자결했다고. 근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이준 열사 박물관 갔다 왔다 했잖아. 거기서 일하시는 박물관장님께서는 결코 자결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황성신문에 나온 거는 자결했다고 나왔는데, 뭐 할복했다 나오긴 한데, 정황상 봤을 때 독살의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아직 역사적 사료나 근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독살설도 많이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돌아가시고, 이상설, 이분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국내로 못 돌아옵니다. 알겠어요? 종신형이 내려지거든요. 국내로 못 돌아오게 되고. 계속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시면서 만든 학교가 있어요. 나중에 명동천일 거야. 그 근처에 서전서숙,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외에서 계속 독립운동 하시게 되고, 이휘종 이분은 아예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최근에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활동했는지 이휘종의 어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많은 충격파를 줍니다. 특히 대한제국에게. 알겠나요? 한번 끊을게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가지고 또.